예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날씨가 갈수록 아침, 저녁으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. 제가 조끼 패딩을 입었죠. 날씨가 춥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에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. 나는 손가락으로 아르페지오를 친다. 핑거링으로 칠 때 손톱을 기를 수가 없다.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어떤 도구를 또 쓸 수 있느냐,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. 전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이 손가락으로 치는 핑거를 가지고 아르페지오를 할 때 모두가 손톱으로 치는 건 아닙니다. 세계적인 연주자이면서 일렉 기타리스트들도 그냥 순수하게 살 부분으로 기타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리고 모든 사람이 손톱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손톱이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. 손톱으로 칠 수 있는 한계가. 손톱 관리를 철저히 하긴 하는데, 파코테 루시아라는 기타리스트는 클래식 기타에서 파퓰러 기타리스트인데, 굉장히 터치가 큰데, 그분은,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,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사인회하고 악수할 때 보면 손 위에다가 여성분들 미용으로 붙이는 가짜 손톱 있죠. 예, 그런 거인데 굉장히 두껍게 붙여서 연주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손톱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또 직업상 기를 수 없으면 그냥 있는 살 부분으로 쳐도 기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쳐야 맞고 어떻게 쳐야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어떻게 치든 됩니다. 어떻게 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근데 이제 조금 더 잘 칠 수 있는 방향은 있죠. 틀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틀린 건가?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다르다. 다르게 친다. 다른 부분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틀렸다, 맞다,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어떤 분은 이 손가락을 쓰고 싶어도 이 손가락이 다쳐서 장애가 있어서 못 쓰는 사람들 있죠. 예,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는 사람은 발로 가지고 기타를 치거든요. 바닥에 눕혀놓고. 그럼 손으로 치는 걸로 안 하니까 틀렸다? 그건 아니죠. 그래서 살로 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손톱으로 치는 것과 살로 치는 것 차이는 손톱으로 치면 소리가 조금 밝게 난다는 전달성이 좋고 살로 치면 소리가 좀 부드러워요. 제가 이제 이 엄지손가락을 치는, 엄지손가락은 사실 손톱이 좀 길거든요. 약간 길어요. 약간 긴데, 실제로 엄지손가락은 살로 치는 겁니다. 손톱은 위에서 살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, 손톱으로 이렇게 안 쳐요. 살로 가지고 퉁 칩니다. 그러니까 부드럽게 소리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손톱으로 치든 어떤 피크를 치든 이 날카로운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. 모든 사람이 맑은 소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살로 가지고 쳐도 상관이 없고, 특히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니까 살로 쳐도 소리가 크게 납니다. 그건 볼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아시겠죠?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크를 사용할 수도 있죠. 피크를 사용하면 삼각형 물방울형 피크를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동시에 아래 위로 화음을 같이 넣는 게 좀 까다롭죠. 그리고 이제 송창식 같은 분은 피크를 잡고 요 손가락으로 아르페지오를 해요. 피크를 치고 이렇게 해요. 피크를 치고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, 또 어떤 사람들은 손톱을 엄지손가락에 끼우는 피크 있죠. 그걸로 가지고 이제 치기도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. 손가락으로 끼워서 치는 것도 처음에 칠 때는 끼우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피부가 아파요. 근데 그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.
어느 정도 지나야 되냐면 어떤 물체를 가지고 치면 그 물체가 내 몸의 일부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반복 연습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. 근데 내가 안 하던 걸 몇 번 치보면 어색하거든요. 그러면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예, 될 때까지 반복. 그러니까 이제 엄지손가락을 끼워서 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. 제가 엄지손가락을 안 끼우는 이유는 제가 만약에 손톱이 약하거나 잘 부러지면 아마 끼워서 쳤을 거예요. 예. 근데 그것도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. 모든 주법은. 아시겠죠? 피크를 쳐도 마찬가지예요. 예전에 이제 우리가 기타 칠 때는 시골에는 기타가 겨우 한 대 있을 정도였고, 피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없었어요. 구하기도 힘들고, 보기도 힘들고. 그럴 때는 어떻게 치느냐 하면, 동네 형들이 화토장 있죠? 화토장 끝부분으로 치기도 하고, 또 어떤 부분은 성냥개비 있죠? 성냥개비로도 치기도 하고, 그렇게도 해요. 우리 이제 국악 같은 거 보면, 이렇게 검은공과 할 때는 이제 젓가락 같은 걸로, 비녀 같은 걸로 타닥타닥 치잖아요? 예.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처럼 기타를 이렇게, 끌끌끌 하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치기도 해요. 근데, 나는 조건이 아니라서 힘들다, 나는 못한다, 이게 아니고, 그 경지가 넘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해가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. 내가 손톱이 없어서, 못 길러서, 어떤 손가락에 장애가 있어서 이렇다 하면, 그거 가지고 그 조건에서 계속 반복 연습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근데 나는 이게 틀렸다, 나는 이게 부족하다, 나는 이게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로 못해요. 어떤 조건이라도 넘어서는 그런 연습량이 필요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손톱이 없어서 기타 못 치는 것도 아니고 손톱이 없어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실 세계적인 기타 연주자들이 이렇게 일렉 기타 연주 검색해 보면 이 손가락으로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예, 손가락으로 치는데 손톱 없이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. 아시겠죠? 예,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반복 연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은 흉내 못 낼 정도로 연습이 돼야 내가 아쉬운 게 없어요. 내가 틀렸나 안 틀렸나 이런 식으로 남의 유튜브를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. 아시겠죠? 근데 유튜브를 검색하는 방법은 내가 하는 방법보다도 더 지름길이 있나? 내가 모르는 길이 있나?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. 내가 하는 게. 근데 이제 제가 제 강의에서 쭉 나오지만 어떻게 치든 기타는 소리가 나잖아요. 근데 어떤 방향으로 치면 소리가 더 예쁘게 나고 더 맑은 소리가 나고 잡음이 덜 난다.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면 도움이 되죠. 근데 나는 계속 잡음 나게 치면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. 그 잡음 나는 걸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여기서 기타를 휙휙 하는 소리 있죠. 이런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 또 이런 소리가 기타에서 나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그 사람의 이제 좋아하는 기준이 다릅니다. 아시겠죠? 저도 손톱을 최근에 깎아서 길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살과 손톱을 같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. 이거보다 훨씬 길게 쓰는 사람 손톱만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손톱만 가지고 쓰면 손톱을 굉장히 이렇게 잘 그라인딩을 해 갈아서 기타 치기 좋도록 관리해야 됩니다. 그 살도 치면 항상 같은 위치에 맑은 소리가 나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치면 그 살 부분이 딱딱하게 단련이 돼가지고 손톱보다 더 예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저도 이제 손톱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손톱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물에 젖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딱딱한 걸 캔을 딴다든지 이게 턱 부러져요. 특히 제일 많이 부러질 때가 볼링 칠 때가 제일 많이 부러져요. 그러면 손톱 없이 이제 자를 때까지 이제 또 기타 치거든요. 살로 쳐요. 아시겠죠? 자, 아르페지오 칠 때 손톱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 손톱을 어떻게 길어야 되고 어떻게 갈아야 되고 하는 것들도 그 영상에 찾아보면 있습니다.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